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일한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 체험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웬 식당 리뷰냐고요? 작년에 스시코우지 다녀왔을 때도 언급했지만 식당에 대한 평가보단 현장의 분위기, 다양한 식재료, 특히 해산물의 맛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콘텐츠도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일단 국내에는 3스타 미슐랭이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한 곳은 2스타로 강등됐고 다른 한 곳은 임시 폐업으로 알고 있어요. 모수는 작년까진 2스타였다가 올해 3스타로 승격됐습니다. 일단 가격에서 놀랐는데 1인 디너 코스가 무려 32만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싼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5월까지 예약이 찼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먹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 보면 이게 참 3스타의 위력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살면서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인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저는 작년 11월에 예약했고 다녀온 건 2월 초입니다. 예약은 전화로만 받는데 수백 통을 걸어도 연결이 어렵다는 후기들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4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음식은 대체로 한식을 바탕으로 한 퓨전이고요. 메뉴는 시즌마다 일부가 바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는 층고가 상당히 높고 테이블 간격도 제법 떨어뜨려 놨습니다. 저희 테이블 앞으로는 오픈 키친이 이렇게 보이고요. 한쪽엔 숯을 태우고 있군요. 이날 메뉴인데요.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음식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왼쪽은 와인 페어링 코스인데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 해당 음식에 어떤 와인이 나온지 알 수 있게 했네요. 이거 뭐예요? 그래요?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스시코우지 갔던 거 그게 1인당 25만 원이었거든. 근데 그때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다더라고. 초심을 잃었네.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오늘 이거 1인당 얼마야? 32만 원이잖아. 초심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겠다. 어때요? 우리 제작비 괜찮아요? 우리가 지방에 시장 촬영을 하더라도 2박 3일 하면 7, 80 정도 나오니까 오며 가며 좀비 들고 숙소 잡고 우리 먹는 거 시장 촬영하면서 뭐 들어가도 이런저런 부대 비용하면은 7, 80 그게 이제 제주도면은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훌쩍 넘어가지. 웰컴티로 시작합니다. 청귤과 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향 좋더라고요. 샴페인 동페리뇽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작은 한입거리로 시작하는데요. 화덕에 구운 김에 동해산 단새우 2마리 올리고 안쪽엔 감자 샐러드가 들었습니다. 단새우의 표준명은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동해 바다에서도 2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심해성 새우죠. 보통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수온이 1도에서 2도 정도로 거의 얼음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에 사는 해양생물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그래서 양식이 어렵습니다. 또 찬물에 서식하는 각각류일수록 살의 단맛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이 새우를 부를 때 단새우라고 합니다. 새우살이 크고 통통하게 씹히는 게 식전으로 좋았습니다. 요건 생새우 알러지가 있는 우리 PD님을 위해 단새우가 파프리카로 대체되었는데요. 왠지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맛있어? 파프리카인데 맛있어? 응. 고기 같아? 두 번째 음식은 화덕에서 구운 더덕과 더덕 퓨레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거 버터 맛이 엄청 짠하게 들어간다. 먹어본 질감난 맛이야. 세 번째 음식은 화덕에 구운 당근 토마토 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잼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음식은 한우 타르타르인데 한마디로 서양식 육회입니다. 먹물로 만든 받침까지 통째로 먹는 거라고 하네요. 곰비니용을 리필을 해줬어요. 개꿀인데. 다섯 번째 음식은 전복 타코인데요. 이걸 먹으려고 모수에 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시그니처 메뉴죠. 일단 전복을 수채 구웠고 그 안에 감태와 차조기 잎을 넣었고 타코는 유바를 구웠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두유에 콩가루를 섞어 끓여 표면에 엉긴 껍질을 말린 것으로 우리말로는 두부 껍질이라고 하죠. 비주얼도 좋고 이렇게 라임즙을 살짝 짜서 들면 대충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전복이 이런 식감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나지? 그치. 이렇게 해봐. 글쎄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텍스처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하고 연구했겠어.
그 지금은 최적의 답을 얻었겠지? 일반은 약간 바삭거리는 식감을 주고 시소가 이렇게 딱 킥을 주는 거. 그리고 먹방 유튜버들 있잖아. 썰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사케인가요? 네, 사케입니다. 이름은 유키만만 5년 숙성 사케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참깨와 말차를 이용해서 만든 두부 요리라는데요. 우선 와사비를 떨어뜨려 소스에 섞고 반을 갈라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북해도산 말똥성게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게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알을 만드는 생식소죠. 그게 정소가 됐든 난소가 됐든 말입니다. 성게소는 북해도산을 최고로 치는데 못가게든 한 판이 무려 20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생산되는 종류는 절반 이상이 북쪽 말똥성게라는 성게 중에선 최고로 맛있는 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선 강원도에서도 납니다. 그러니 강원도 내 시장에서 말똥성게라 파는 것은 대부분 북쪽 말똥성게란 종이니 한 번쯤 맛보시고요. 어쨌든 이 음식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녹차에 진하면서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요. 소스와 성게소의 단맛이 잘 어우러지는 맛입니다. 이게 그냥 먹었을 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페어링한 사케 함께 먹으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나올 음식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을 파인다이닝에선 오브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린 이러이러한 식재료를 쓴다,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건데 이건 완성된 음식이네요. 우엉 타르트 타탕이라고 우엉과 껍질 주스로 만든 타르트입니다. 이 정도면 몇 인분이 나오는 건가요? 아, 4등분이 되는 거. 일곱 번째 음식은 메뉴에 나와 있지 않은 히든 메뉴입니다. 아, 이거는 빵이고요. 빵이요? 아무리 봐도 아이스크림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 사워도우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구운 퀴노아를 깔았다고 하네요.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데? 이게 후기를 찾아보니 호불호가 많더라고. 근데 나는 완전 호야 지금. 나도 좋아. 나도 이거 2번 먹고 싶어. 나 냄비에 품고 싶어. 여덟 번째 음식은 옥돔찜인데요. 옥돔은 삼천포산이고 아래 형형색색의 소스는 젓갓, 옐로우 머스타드, 케일로 만든 소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옥돔이 굉장히 화려하고 좀 화사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소스랑 딱 깔맞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옥돔은 젓가락으로 쉽게 잘리는 부드러운 텍스처고요. 이렇게 소스를 듬뿍 묻혀서 먹으니 이거는 씹을 게 없어요. 그냥 입에 그냥 녹아버리네. 너무너무 감질만 다 죽겠어. 한 마리 통째로 그냥 뜯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옥돔만의 어떤 풍미가 따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나도 비슷하게. 부드러운 식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소스랑 잘 어울린다. 생선이 이전의 소스는 강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선이 너무 깔끔해서 소스가 너무 부드러워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요새 드라이에이징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조리하는데 부드럽고 깔끔하고 좋은데 생선뿐이 넘쳐. 와인을 많이 먹긴 먹나 보다. 모르는 와인이 없어. 다 먹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와인도 있고. 방전인가 이게? 네, 맞습니다. 방전이면 지라? 네, 지라지역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부산에서 온 고등어 구이인데요. 껍질만 화덕에 구워낸 거라고 합니다. 소스는 콩나물과 누룩을 발효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고등어는 꽤 큰 사이즈로 보이고 단면을 보면 이때가 2월이라 지방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맛도 껍질 쪽은 불맛이 나면서 속은 육즙을 촉촉히 가두고 있었고 동시에 신선한 고등어회를 먹는 느낌도 났습니다. 이때가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이런 레스토랑에서 고등어 가격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도 이런 고등어를 가져다 쓰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고등어는 봄부터 산란을 준비하면서 지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봄 생선으로 대체되겠죠. 열 번째 음식은 좀 전에 오브제로 나온 우엉 타르트 타탕입니다. 가운데 소스는 우엉을 오랫동안 우린 차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표면은 잘게 썬 우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바삭합니다. 맛은 파이지만 막 그렇게 달지 않은 파이 정도? 주로 버터가 맛을 주도하는데 이렇게 포크로 잘라다 소스에 묻혀 먹으면 이게 어떤 버터를 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소하면서 우엉의 쌉싸름한 맛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맛입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 이거는 맛도 있는데 약간 생각을 하게 하는 맛. 어떻게 만들면 우엉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약간 그런 궁금함을 일으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어울리네. 고등어보다는 사실 이거는 우엉 타르트 사탕을 위해서 나온 페어링이 아닐까. 맹맹합니다. 비티제 영양은 어쩔 수가 없어. 11번째 음식은 모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 집의 시그니처인 도토리 국수입니다. 참나무 소스에 위에는 프랑스 보르도산 블랙 트러플이 잔뜩 뿌려져 나왔는데요. 겨우 도토리 국수 가지고 이 난리인지. 이런 맛이라고? 다시 한번 집어드는데 트러플도 그렇고 풍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속으론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런 맛이 나지? 하면서 많은 생각에 스쳤어요. 진한 버터와 진한 도토리 가루 그리고 송로버섯까지 환상적인 콜라보였습니다. 이런 건 왕뚜껑 사발면 양으로 먹어야 하는데. 이제 메인이자 12번째 음식은 그나마 익숙한 한우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복분자 소스와 함께 냉이를 구웠다 그랬지. 미디엄 레어로 구워졌고 보기에도 참 촉촉해 보이는 것이 맛은 당연히 있겠지만 미슐랭 3스타의 메인이라 하기에는 재료의 소재나 플레이팅에서 독창성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레스토랑만의 문제라기보단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프랑스처럼 야생 비둘기나 오리, 토끼 따위를 냈다가는 국내 정서상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메인 음식으로 한우 안심만큼 안전하고 무난한 선택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와중에 썰리는 질감은 거짓말 조금 보태 비단드 같기도 합니다. 누가 냉이를 볶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냉이가 있었잖아. 소금에 달다 볶아서 먹으면 어떨까. 냉이를 맨날 우리는 된장찌개 넣잖아. 새조개 지금 샵이거든요. 샤브샤브에 새조개, 새우, 냉이랑 같이 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냉이가 또 봄나물이잖아. 바다에서 봄에 나는 것과 땅에서 봄에 나는 것과 같이 맞추면 안 어울릴 수가 없어. 열세 번째 음식은 자스민 차로 만든 자스민 소르베입니다. 물수건과 함께 나왔고 질감도 좋고 맛도 좋은데 플레이팅은 개인적으로 불어네요. 이어서 14번째 음식은 히비스커스를 우린 콤부차와 곰팡이를 씌워 37시간 뒤에 만들어진 쌀떡이라고 하는데 확대를 해보니 진짜 곰팡이 같은데 신기하기도 하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곰팡이겠죠? 힘주면 푹 꺼질 것만 같은 연약한 느낌입니다. 맛은 어른이 먹어도 좀 어려운 맛? 소르베가 맛있네. 자스민 향, 은은히 나는 게. 15번째 음식은 김으로 만든 슈라고 합니다. 페어링은 끝났는데 이번에는 같이 드셔보시라고 준비드리는 와인이고요. 16번째는 양파 크럼블과 대파, 카라멜이 곁들여진 카라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침 되게 오묘하고 특이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요. 커피와 다가로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코스를 마무리합니다. 자본주의 맛이다. 소요된 시간은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 비하면 평균적인 가격이지만 국내에선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가격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날의 경험은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 부쩍 높아진 맛의 기준은 앞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단순히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식재료의 질과 맛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비교군이 되겠죠. 이날 맛본 코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이 전복 타코와 도토리 국수였고요. 옥돔과 고등어는 적어도 제게는 예상 가능한 맛이었습니다. 생선 자체는 질 좋은 생선의 텍스처와 맛을 잘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고요. 소스 맛은 새로웠습니다.
다음에는 모수보다 수산물의 비중이 많은 음식점을 소개할 예정이니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록 이날은 미슐랭 3스타라는 상징성이 커서 적지 않은 출혈을 감안하고 다녀왔는데요. 대신에 제 영상이 요식업을 하든 미식가이든 혹은 평범한 시청자여도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수산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